제3장 아침 햇살. 여인숙은 산빛 아래 자리 잡고 있었으나 뜻밖으로 널찍한 마당을 가지고 있었다. 일제 강점기에나 지었음직한 목조 단층 건물이 고색 창연하게 기역자를 이루며 마당을 싸고 있었다. 거기다가 무슨 큰 우산이나 되는 것처럼 조금 고지대에 선 고목이 이 목조 건물과 마당을 하늘에서 가려주고 있었다. 방이 전부 10칸 있었는데 사진반 학생들이 4칸을 차지하고 홍 선생 몫으로 제일 가장자리 하나를 배당했다. 나머지 5칸에는 다른 손님들이 투숙해 있었고 그 중에는 신혼부부인 듯한 사람들도 있었으며 바람개나 피우는 듯한 젊은 쌍들도 있는가 하면 정말 절에 치성을 드리러 온 듯한 늙은 부부도 있었다. 학생들을 위한 4칸의 방 중에서도 한 칸은 여학생용이었다. 학생들은 제각기 자기가 들어가기로 된 방으로 흩어졌다. 그들은 짐을 정리하고 다들 손발을 씻고 세수를 했다. 그러곤 사진기를 챙겨 촬영에 나섰다. 자유 촬영이었다. 학생들은 다들 친소관계에 따라 나름대로 짝을 지어 절간이 있는 계곡 속으로 사라져갔다. 계곡은 이제 막 기우는 오후의 황금 햇살 속으로 잠겨가고 있었다. 김영길, 국궁식, 안영달, 염혜창은 생물학과의 송혜경과 함께 한 팀이 되었다. 여학생이 한 팀에 하나씩 끼어 있었다. 학생들이 각기 소그룹으로 헤어진 것도 친소관계를 따른 팀 구성이었다. 여학생은 사진을 찍기도 했지만 간혹 가다가는 배경을 낀 사진의 모델이 되어주기도 했다. 학생들은 제각기 사진기를 꼬나들고 이제 막 겨울이 가버린 황금 햇살 속의 산 계곡을 뛰놀고 있었다. 그들은 하악거렸고 낄낄거리기도 했으며 서로들 이름을 부르기도 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정적이 가라앉은 이 산간 계곡의 공명을 받아 아득하게 그러나 청명하게 들려오는 것이었다. 김영길 팀을 따라 계곡으로 접어든 홍영이는 정말 안온하고 다사롭고 뿌듯해지는 영혼을 느꼈다. 그것은 일종의 행복감이었다. 또한 그것은 오랜 다침과 침잠 속에 빠져있던 영혼의 일탈이었고 해방이었다. 이렇게 발랄하고 깨끗하고 우애와 위트에 넘치는 학생들이 어떻게 그 지독한 학원 사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 홍영이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 오만과 편견과 자만, 그리고 억지와 타인 경멸로 일관하고 나아가 폭력까지 자행하는 오늘날 대학생의 모습을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뛰놀고 있는 학생들이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자연스럽게 송희경이가 홍 선생 옆으로 와서 나란히 걸었다. 남학생들은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는 것이었다. 야, 너들 어째 우리만 찍냐? 우리가 무슨 모델이냐? 너들 선생님 난처하게 만들지 마라. 알았어. 선생님 얼굴 나오는 사진은 작품으로 하지 않겠어. 찍은 사람의 개인 소장품이야. 그럼 됐습니까, 선생님? 그것도 안 될 말이었다. 자기의 얼굴과 모습이 박힌 사진을 왜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가진단 말인가. 그러나 그 정도는 모른 척 해두어야 한다. 옛날 같으면 어림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학생 속에 섞여 찍힌 교수의 사진은 누구의 눈길도 끌지 않는다. 야, 너희들 선생님하고 나하고만 찍을 게 아니라 너들이 선생님하고 같이 걷는 걸 찍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 야, 너들 카메라 저기 바위 위에 올려놓고 이리로 와서 선생님하고 같이 걸어봐. 희경이 참 뭘 알기는 아는 아이야. 너 그렇게 나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 희경이 보통 아이 아니라는 건 이제 알았어. 홍영이는 조금 창피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모습이 제각각인 남학생들 사이에서 걸어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어쩌면 늙고 초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선생님 옆에서 이렇게 걸어가니 왠지 하늘로 걸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김영길이가 한마디 했다. 학생들이 워낙 구김살 없이 굴고 직결하되니 홍영이로서는 그들을 탓할 수가 없었다.
영길이 넌 선생님 바로 옆에서 걸으니까 그렇지. 난 이렇게 멀리서 걸으니 정반대로 지옥으로 걸어 내려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군. 야, 여기서도 교대교대로 하자. 하하하. 학생들은 유쾌하게 웃었다. 그들은 비교적 여유가 있는 집안의 아들, 딸들인 듯 했다. 소형 카메라가 아니라 저 정도 크기의 사진기만 하더라도 적어도 50만 원대의 기종들이다. 조금 여유 있는 집안의 학생들이라 그런지 겉으로 보건대 그들은 조금도 구김살이 없었다. 홍영이가 보건대 그들은 도대체 구름 잡는 얘기같이 요즘 학생들이 펼치는 남북 통일운동과 일종의 계급 혁명운동을 앞장서서 이끌 학생들은 도무지 아닌 듯 했다. 시국이 이런 식으로 흐르니 교수들로서는 괜히 학생들의 무분별하달 수밖에 없는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극력 피하고 있었다. 구름다리식으로 지어진 석교를 지나서 학생들은 계곡에 가득한 봄의 공간 속으로 뿔뿔이 흩어져 갔다. 학생들이 촬영에 열중하는 동안 홍영이는 절간 구내를 둘러보았다. 이 오래된 절간에는 이제 메마름과 차가움이 사라져갔고 풍요로움과 부드러움이 긴 세월의 풍파에 시든 고목의 밑바닥 어디에선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영문과 학생들이 몰려왔다. 아무래도 선생님 안 계시니 마음이 쓰여서 안 되겠어요. 선생님, 대웅전을 배경으로 해서 기념사진 한 장 찍으시죠. 키가 엄청나게 큰 국궁식이가 상체를 흔들거리면서 다가왔다. 야, 흥식아, 사진반 학생들이 작품은 안 만들고 기념사진만 찍냐? 우리가 무슨 사진관 기사냐? 안영달이 끼어들었다. 아니야, 영달아, 오늘은 선생님 첫 나들이 날이니 기념사진을 좀 많이 찍어도 괜찮겠지. 영달이는 대꾸하지 않았다. 영길의 얘기에 동의한 것이었다. 홍영이는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자신은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사진반 학생들이 이렇게까지 자기를 생각하고 있었다니 기분이 좋다 못해 얼떨떨하기까지 했다. 저기 석탑 앞에 서라고. 선생님이 가운데 서시고 이번엔 영달이 선생님 옆에 서고 그 옆에 영길이 그리고 이쪽으로 내가 서고 그 옆에 해창이야. 야, 너 좋은 데를 다 아는구나. 학생들은 소리내어 웃었다. 다른 학교에서 온 듯한 학생들이 주위를 어슬렁거렸다. 얼마 전 사하촌에서도 몇 차례 본 적이 있었던 학생들이었다. 흥식은 트리포드 위에 사진기를 올려놓고 오토매틱 촬영을 조작했고 여타 학생들은 그가 일러준 대로 위치를 잡아 포즈를 취했다. 흥식은 일행 속으로 뛰어들어왔다. 스타로브의 광선이 터지고 10초의 시간이 흐르면 촬영이 되는 것이다. 스트로브는 왜? 황혼이 너무 세서 화면이 붉어질까봐 그랬지. 그러나 꽤 시간이 흘렀는데 스트로브는 터지지 않았다. 흥식이 재차 기계를 조작하였다. 그러나 역시 광선은 터지지 않았다. 자리 좀 비켜, 우리도 급하다고. 누군가가 시비조로 말했다. 누구야 시비 거는 게? 이 자리만 자리야? 어디서나 찍으면 되지. 석탑 뒤로 대웅전이니 그 자리에서 찍어야 한다고. 비켜. 야, 서울 K대학 놈들이야? 자식들, 여기가 어디라고 큰 소리야. 안영다리가 참지 못하겠다는 투로 중얼거렸다. 비켜. 못 비켜. 못 비켜? 야, 이것들 형편없구만. 너들 여기 전세 얻었냐? 야, 임마, 여기 교수님 계셔. 너들 눈깔도 없냐? 교수? 교수 아냐. 노는 여자야. 갑자기 절간마당에는 침묵이 깔렸다. 사진을 찍기 위한 열은 흩어지고 4명의 학생들은 시비 거는 학생들을 향해 임전태세를 취했다. 선생님, 사진기를 가지고 저쪽 천만 밑으로 가 계세요. 김영길이 소곤거렸다. 야, 이 개새끼들아, 빨리 사과해. 영대리가 고함을 질렀다. 상대방은 확실히 술기운이 있었다. 사과? 사과는 무슨 얼어 죽을 사과야. 사과 받기 전에 빨리 자리를 비키라고. 개새끼들 어디서 술을 처먹었냐? 순식간에 고요하기만 하던 절간마당은 격투장으로 바뀌었다. 상대는 7명이었는데 덩치들이 엄청나게 컸다. 무슨 운동선수들인 듯 했다. 여기에는 절간도 없었고 대학생도 없었다. 산간에서 만난 낯선 사내들의 치고받는 처절한 힘의 대결만이 있을 뿐이었다. 지도교수로서 홍영의 입장이 여간 난처하지 않았다. 그러나 두 팀이 워낙 흥분되어 있어서 무슨 말을 한다거나 말린다거나 할 계제가 되지 못했다. 과연 젊음의 혈기였다.
김영길 학생의 말대로 사진기를 거두어 가지고 자리를 피하는 수밖에 없었다. 몇몇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으나 누구 하나 말리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은 오직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었다. 계곡으로 들어간 학생들은 도무지 소식이 없었다. 홍영이는 겁에 질려 바들바들 떨면서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발을 동동 굴렀다. 상대방 학생들은 분명히 운동부인 듯 했다. 그들은 공중을 핑핑 날았다. 운동부 중에서도 유도부가 아니면 태권도부인 듯 했다. 홍영이는 사건의 직접적인 발단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사진반 학생들이 흥분한 이유가 자기에 대한 상대 학생들의 모멸적인 언사 때문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정말 너무나 난감하였다. 그러나 아무런 방법도 없었다. 과연 국궁시기가 공중을 날아오는 상대의 발길질을 피하지 못하고 얼굴을 강타당했다. 그의 코에서는 피가 쏟아졌다. 젊은이들은 결국 피를 보고 만 것이었다. 흥식의 큰 키가 휘청거리더니 맥없이 옆으로 픽 쓰러지고 말았다. 야, 흥식이하고 해창이는 뒤로 물러나! 영길이가 소리쳤다. 영다리와 영길이가 상대방을 향해 전열에 나섰다. 흥식을 공격한 학생의 팔을 영다리가 낚아채 번쩍 들어 올렸다. 상대가 날샜으나 영다리의 팔심이 워낙 우악스러우니 별무 소용이었다. 영달은 상대를 땅바닥에 패대기를 쳤다. 개새끼들, 너희들이 대학생이냐? 어구구구! 땅바닥에 낮아빠진 학생은 죽겠다는 신용을 하면서 신음을 토했다. 안영달은 행동은 굼떴으나 팔심과 소나기의 힘이 워낙 센 듯했다. 그러나 그는 여기저기서 날아오는 발길과 주먹을 피하지 못하고 쿵! 소리를 내면서 저쯤 나가 떨어졌다. 그 사이 김영길은 벌써 2명의 상대를 땅바닥에 주저앉히고 있었다. 정말 비우처럼 빠른 몸집이었고 강철 같은 주먹이었고 발길이었다. 영길의 몸이 한번 공중에 뜨기만 하면 착지와 동시에 한둘은 꼭 나가 떨어지는 것이었다. 이 새끼들 이제 보니 따라직 태권도 부구먼. 야, 이 병신들아. 운동하는 놈들이 그래 그런 주둥아리를 놀리냐? 진짜 태권도를 좀 보더라고. 꽈당 꽈당 퍽 퍽 하는 소리가 연방 일었다. 과연 영길은 놀라울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다. 상대방 7명의 학생들이 쩔쩔맸다. 상대방도 어느 틈엔가 4명이 뻗어버렸고 3명이 뛰고 있었다. 너들 사과해. 사과 안 하면 너들 다들 때려 죽일 테다. 야, 이 개새끼들 눈가를 파낼 테다. 날쌔기도 했지만 영길의 입에서 토해지는 기합 소리도 가히 살인적이었다. 듣는 이의 귀를 질리게 했고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영길의 기합 소리가 산간에 가라앉은 정적을 찢듯이 흔들었다. 영길의 활약에 힘을 얻은 안영달이 다시 합세하였다. 영달의 완력도 충분히 위협적이었다. 야, 그만하자. 우리가 사과한다. 상대방 학생들 중에서 대표격인 자가 항복을 선언했다. 사실 그들은 어느 정도 취해 있어서 사생결단하고 덤빌 수도 없는 처지였다. 무엇보다도 영길이가 워낙 날쌔고 강력하니 더 이상 대적할 수가 없었다. 야, 이 똥통들아. 그렇게 쉽게 항복을 받아줄 수가 없단 말이야. 야! 공중으로 치솟는 영길이 기합에 이어 어느 틈엔가 나머지 학생들도 저만큼 나가 떨어지고 말았다. 영길은 정말로 무섭게 분노하고 있었다. 그의 기계와 분노로도 주위를 압도할 만했다. 널찍한 절간 마당의 이 구석 저 구석과 요사이 마루에는 상대편 학생들이 허옇게 뻗어 있었다. 그들은 통증과 슬기운 때문에 사지를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그런데도 영길은 주먹과 발길질을 멈추지 않았다. 무방비 상태로 뻗어있는 상대 학생들을 하나하나 다가가서 주로 안면을 향해 잔인하리만큼 강력한 발길질을 두어 차례 날렸다. 오히려 안영달이 말렸다. 관두라고 항복했잖아. 항복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이 새끼들은 혓바닥을 빼버려야 하는 놈들이라고. 그는 상대방이 홍영이에게 한 야유의 치를 떨고 있었다. 학생 하나하나의 아래턱을 묵사발이 되도록 내려지르는 영길의 얼굴에는 정말 이때까지는 본 적이 없는 잔인하고 냉소적인 웃음이 야릇하게 흐르고 있었다. 어느 틈엔가 스님들이 달려오고 절간을 거닐던 여행객들도 몰려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대학생들의 이 피비린내 나는 대결장에 뛰어들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이 휘두르는 폭력의 강도가 예상을 훨씬 벗어나는 것이었다. 잘못 끼어들었다가는 뼈도 못 추릴 것 같았다. 그것은 젊은이들의 객기 어린 싸움이 아니라 전문 폭력배들이 사활을 건 한판 승부 같았다. 어느 틈엔가 연길의 손에는 길쭉한 참나무 작대기가 쥐어져 있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기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 진짜 무슨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도 남을 만한 형국이었다. 영다리가 달려가 참나무 작대기를 빼앗으려고 했다. 그러나 연길은 몸을 이리저리 피해버려 영달의 우악스런 소나기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연길아, 제발 참어. 아냐, 이놈의 새끼들 주둥아리를 으깨놔야 돼. 술 취한 놈들이 무슨 제정신이 있었겠냐. 게다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지 않았어. 쟤들 크게 다치면 우리도 무사하지 않아. 선생님도 귀찮게 되고. 그럼 알았어. 이 새끼들아, 다들 너들 때려 죽여야 직성이 풀리겠다만 정말 대갈통 깨주고 싶지 않은 놈들은 저기 이쪽 뒤란으로 빨랑 와. 느려 터진 놈은 죽여버리겠어. 빨랑빨랑 새끼들아. 연길이 서슬에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무슨 말을 거들면서 나섰다가는 연길이가 움켜쥐고 있는 창나무 작대기의 세례가 자신의 정수리에 퍼부어질 것만 같았다. 야, 이 새끼들아, 어물거리다간 맞아 죽어. 살고 싶으면 빨랑 움직이라고. 안영다리가 꾸물거리는 학생들을 닥달했다. 그는 오히려 학생들을 닥달하여 연길의 요구대로 움직이게 함으로써 그들을 보호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사실 연길이 저 푸른 서슬로 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것 같았다. 잔뜩 겁에 질린 학생들은 아픈 몸을 움직여 스님들의 요사 뒤란으로 기어들었다. 뒤란에는 이끼가 돋아 있었고 냉기가 어려 있었다. 뒤쪽으로 꽤 가파른 산자락이 내려와 있어서 어둑하고 흠이져 있었다. 연길이가 그런 곳으로 7명의 학생들을 왜 오라고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스님들과 다른 분들은 어서 돌아가 주십시오. 절간에서 술 처먹고 나오는 대로 입을 쳐놀리는 깡패들을 혼내는 것이 뭐가 그리 볼 것이 있습니까? 안영다리가 사람들을 흩어지게 했다. 위험스럽기 짝이 없는 난투극은 이미 끝났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듯 했다. 무슨 끔찍스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듯 했다. 그러나 그들은 앞으로 벌어지는 일이 궁금한 듯 좀채 자리를 뜨지 않았다. 안영다리가 소리를 지르면 잠시 피하는 척하다가 다시금 목을 빼들고 모여들었다. 개중에는 벌써 뒤란이 내려다 보이게 뒷산 중턱으로 올라간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폭력은 더 없을 것이라고 믿는 듯 했지만 앞으로 벌어질 일이 여간 궁금하지 않은 듯 했다. 그들은 다들 목을 빼내어 아래를 지켜보고 있었다. 뒤란이 남쪽으로 빠져있는 넓은 공간 저편으로는 움푹 팬 산발치개에 커다란 샘이 있었다. 3월이라 하지만 짙은 산그늘 속에 파묻힌 뒤란이 샘터 근처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뒤란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을 연길이와 영다리는 무조건 한 차례 주먹으로 쥐어박았다. 야, 이 똥똥들아. 팬티처럼으로 우물가에 집합! 사정없이 후려치면서 연길이가 고함을 질렀다. 그는 코피를 흘리고 있는 낯짝을 향해 엄청나게 강력한 주먹 세례를 가했다. 이 새끼들 뭘 꾸물딱거려. 다 대접을래 이 새끼들아. 야, 어디 견뎌봐라. 연길은 기합을 넣으면서 코피 흘리는 학생의 아래턱으로 분노의 발길질을 날렸다. 기습 공격을 당한 학생들은 어쿠쿠쿠 소리를 내면서 땅바닥에 나동거려졌다. 그들은 정말 잘못하다가는 이 차들처럼 단단하고 맹수처럼 사나운 놈한테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기에는 곱상스런 녀석이 그렇게 날쌔고 강력할 수가 없었다.